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또 밀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던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반락하면서 코스피도 2,9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해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한숨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거 이제 진짜 감이 안 오고 어디까지 더 떨어질 것인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 흐름은 제가 봤을 때 글로벌적인 전반적인 시장의 영향은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이제 우리나라 투자 심리 위축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네.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 수 있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 현금 맞아요. 확보한 사람도 어디서 사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가격 변동성의 흐름보다는 시간적인 부분을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악재는 시간을 두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투자의 관점을 좀 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국내의 영향보다는 해외의 영향이 있는 거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리스크인데 중국은 그 헝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풀어낼 거냐, 어떤 부양책을 또 쓸 거냐라는 부분이 나올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민주당에서 어떤 협의점을 가져갈 수 있는 협의안을 좀 제시를 해서 또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부분에 걸려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10월 중순 부채 한도는 10월 18일이라고 제한적으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일부 나왔던 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어떤 달라진 측면이 크게 없는데 기술적인 반등, 저가 낙폭과대라고 조금 일부 판단되는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조금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표는 위쪽으로 방향성을 두고 시장의 기술주나 나스닥의 흐름을 강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분위기 자체가 에너지부터 해서 국제 수익률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역시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공포성 그리고 기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지속성으로 주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이 개인 투자들의 투자 심리는 매수보다는 이걸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항상 내동매매라고 하는데 위쪽에서 올라갈 때 위쪽에서 꼭대기에서 더 갈 것 같다라고 사는 부분에서 사는 걸 보고 내가 욕심이 가고 내동매매가 왔다 괜히 샀다라는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밑으로 내려와 있고 내려간 상황이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도하는 그 정점이 공포가 오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는 부분에서 왔던 그 부분이 나중에 후회로 온다는 똑같은 내동 같은 관점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분명히 그런 생각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내동으로 실현됐을 때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회복해서 내 종목이 팔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왔었을 때 후회감이 오는 내동과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은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시장에서 글로벌 전체적인 악재를 품고 내려가는 장세입니다. 분명히 반등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매도세의 흐름 자체가 낙폭과대에 대한 흐름을 조금 어느 정도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역시 신용에 대한 거대한 틀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금감원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가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이 신용이 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라는 게 어떤 기관의 명령성 흐름인지 않나라고 판단될 정도로 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좀 누르는 흐름, 외국인하고의 동행되는 누름의 흐름에 개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는 결국 신용입니다. 비투를 했던 분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아니신 분들은 현금이 많든 적든 이 시장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니까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간 낙폭을 볼 수 있을 텐데 지수 같은 경우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2890포인트, 60포인트 사이 정도가 1차적인 자리로 지수로만 판단했을 때는 볼 수 있을 거고 삼성전자를 봤을 땐 제가 72,000원이라고 얘기 드렸었고 그 밑에 67,000원, 9,000원 사이 정도로 얘기 드렸으니까요. 67,000원대 정도로 삼성전자를 기준을 잡으면 되고 역시 지수 도 12월 2일 때 가격대 정도 되는 자리 정도인 2,700포인트 정도를 많이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앞에 이미 지지라고 볼 수 있는 2,860포인트, 90포인트 사이가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나오고 반대 매매가 좀 출회되고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의 이 변동성, 가격보다는 시간을 고려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예민하게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20%, 30%, 50%, 100%가 빠져도 반등이 올라오면 다시 20%, 30, 20%, 10% 본전으로 돌아오는 흐름에서 다시 이익으로 가는 구조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내 투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말 그대로 주식의 원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데 그 변동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미 내가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의 관점보다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종목에 대한 관점을 두고 떨어졌을 때는 역시 얘기 드렸지만 첫 번째 매수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신규 매수다. 이것만 좀 두시고 시장에 좋은 종목을 옳은 종목을 조금 고르고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2,7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자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어쨌든 시간에 대한 좀 투자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 뭐 연일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꽉 잡고 저희 주챔쇼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뱅크 네, 50%에 네, 매수가는요? 86,400원이에요. 네, 매수가는 86,400원에 50%.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뭐 시장의 탓도 있겠지만 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멘토님.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공매도는 카카오뱅크만 속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로 공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공매도가 안 되는데도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우리가 억지로 이기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공매도가 진행되고 나면 단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면 반드시 반등이 나오는 게 어차피 다시 순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매도를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카카오뱅크는 토스뱅크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카카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이익 구조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손절의 의미는 없어요. 조금 더 들고 계셔야 되고요. 손절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예.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가격적으로도 상장 이후에 시세적으로도 큰 시세를 보여줬었잖아요. 상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가격 단가가 높은 단가에서 위쪽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샀을 때는 내가 장기로 들고 가도 된다 이런 마음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장기로 들고 가면은 이 가격의 변동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내 계좌가 파란불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내가 여기 대한 다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간다라고는 했지만 가격이 자꾸 계속 내려가면 어떡하지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네. 근데 주가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장기로 투자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1년을 투자하는데 1년 동안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위로 올라갔다가 수익이었다가 손실이었다가 뭐 적게는 뭐 10번 뭐 제한적일 수도 있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흐름에 대해서 큰 뭐 내려왔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시장성이 조금 더 반영이 큰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쟁인가 어떻게 보면은 고객을 뺏길 수 있는 측면에 토스뱅크가 출범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같은 이제 인터넷 뱅킹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떻게 경쟁인데 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또 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시장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반등의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매수가가 좀 높아요. 그 비중도 너무 크고 뭐 어떤 더 사자라는 의미를 드릴 수 없는 가격대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8만 원대 위쪽에 올라오면은 손실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자의 과정 안에서 내가 필요한 대응을 하는 건 손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8만 원대 위쪽으로 왔을 때는 그 자리대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었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저항 구간이 있기도 하니까 한 7만 9천 원 정도 드릴게요. 그 가격 위쪽으로 한번 터치를 준다라고 하면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놓으세요. 그래야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내려왔을 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종목이 한쪽의 비중이 여러 종목의 비중이 나눠져 있으면 하나씩 순환해서 다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종목 하나만 어떻게 됐을 때는 절대 순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내 자본이 내 주식 자금도 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그 순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되는데 막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응은 7만 9천 원 위쪽에 왔을 때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그 반등이 나오면 내려오면은 그때는 내가 장기로 봤을 때 다시 늘려가면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려오는 게 큰 리스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7만 9천 원대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만 좀 줄여놓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은 다음 전략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은 하지 말고 좀 들고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KC 코트랩이고요. 네. 비중은 10% 되는데 매수가는 9,010원 정도 되거든요. 네, 9,010원에 1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어요? 얼마 전부터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아. 뉴스를 보면서 네. 탄소 배출권이 조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좀 해봤는데 아, 지금 전 저점이 계속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 중에서 잘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또 안 그런 것들도 많아서 KC코트렐은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이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네. 탄소에 대해서 얼마 전이 아니라 한참 전이었고 네.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 수혜주가 조금 바뀐 거죠. 그 기술을 가진 쪽 기술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 좀 모멘텀이 에코프로나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 많이 오르는데 약간 다른 성향이에요. 이 캐시코트렐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그린 뉴딜 정책의 어떤 테마성으로 엮여서 한번 작년에 한번 흐름을 만들어 줬었는데 지금 약간 소외성 흐름이 있고요. 좀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측면이라 약간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탄소 배출에 좀 관련성이 좀 좋은 흐름을 가지는 거 이미 많이 오른 캠트로스나 거기에 플러스되는 재료도 필요한데 캐시코트렐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조금 개선된 분위기는 있지만 실적적인 측면이 너무 간당간당해요. 좀 좋다 나쁘다는 표현하기가 확실하게 좋다, 뭐 뚜렷하게 좋다라는 부분도 좀 두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기대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이 9,000원대라는 가격도 제가 보니까 한 7, 8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4월 달에 매수를 4월 해서 달에요. 네, 만 얼마까지를 그걸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네. 또 어떻게 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모멘텀이 뉴스가 항상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그 이상 또 이미 그러다 올라갔었잖아요, 보니까- 그죠? 네. 네. 13,000원까지, 12,500원까지도 한번 올라갔던 적도 올라갔었었고요. 이미 그 전에 사시기 이전에. 네, 흐름이라는 걸 이제 보는 건데 그 전에 이제 고점 12,500원 이상으로 더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간이나 가격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요. 뭐 주가의 흐름이 다 그래요. 뭐 올랐다가 내가 갈 거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무조건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재 흐름인데. 일단 뭐 가격 단가는 역시 이걸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니까 저는 이쪽보다는 조금 더 실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좀 옮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휴캠스나 아니면 뭐 캠트로스는 좀 너무 높고 뭐 다른 쪽에 대한 뭐 탄소 포집이나 뭐 탄소 쪽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친환경이라고 해서 지금 캐시코트렐 같은 경우 재무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을 들고 기다리기보다는 재무적으로 좀 안정성 있는 기업을 들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역시 한 번의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둘 수는 있으니까요. 올라오면은 저는 너무 높게도 보지 않고 9,000원 여지까지도 좀 뭐 힘들어 보여요. 저는 한 8,000원 초반대 정도 넘어오면은 비중 조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10%밖에 안 돼서 저는 일단은 제가 보이는 가격, 뭐 보이지 않는 가격 얘기 드리는 것보다 제 기준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의견이니까. 저는 한 8,800원 가격대 정도에서는 비중을 조절하고 좀 매도를 했다가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저점이 좀 낮아지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한 8,800원대까지만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거기서 매도하고 현금화해서 다른 쪽에 다시 이익을 가져가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차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만 9,500원이요. 네, 비중은요? 10%입니다. 예, 22만 9,500원에 10%. 현대차도 지금 뭐 역시 계속 밀리고 있죠. 현대차는 어떻게 지금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그냥 계속 홀딩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차 미래가 전망이 없다 이런 것보다도 공급에 대한 차질에 대한 부분 현대차를 많이 받고 있지만 맞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대차가 브랜드 이미지를 좀 많이 구축을 해놨다라는 부분이고 뭐 국내 사람들이 평가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해외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게 팔리잖아요. 일단은 팔리고
주문에 대한 여지가 있고 제네시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뭐 골프 선수 때문에 된 네.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현대차는 홀딩입니다. 그냥 홀딩하시고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려오면은 비중이 10%니까 점진적으로 조금 늘릴 수 있는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지금 이게 뭐 단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뭐 짧게 내가 잠깐 사서 빨리 내 수익 내야지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좀 기대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라는 조정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거고 조정이 있고 난 뒤에 반등과 상승 전환이라는 게 항상 이 주식시장에 반복되고 뭐 방송에서 늘 보면은 1년 동안에 상승 전환이 있습니다. 상승 국면입니다. 조정입니다. 하락 국면입니다. 늘 있어요. 늘 있는 얘기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차도 조정폭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낙폭의 워낙 시세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역시 저는 현재가 18만 원대 하고 좀 밑으로 한 17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 주면은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좀 홀딩 하셔가지고 그 가격대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23만 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네. 내가 추가 하려는데 18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에 그 사이에서 추가를 좀 늘리면 됩니까? 그렇죠. 저는 한 17만 원하고 18만 원 정도. 제가 지금 이 가격을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직 시장이 시간이 필요한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예. 그 시간 동안 조금 더 가격을 싼 할인된 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다라면 그 가격에 아니, 사고. 거기에서 네. 네, 거기에서 100%고 10%고 좀 봐가면서 늘려서 내가 가면 됩니까? 네, 조금 더 늘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조금씩 한 2%씩 5번 나눠서 천천히 늘려놓고 5번에 나눠서. 2%씩 한 번에 사지 마요. 왜 한 번에 사려고 하세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건데. 아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텔레비전 23만 잘 원짜리 보고 정도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 RF택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1,500원에 7% 정도 됩니다. 네, 1,500원에 7%. 이 종목은 네. 언제 어떤 이유로 사셨을까요? 좀 여러 차례 걸쳐서 샀는데요. 그냥 우연히 TV 보다가 어, 하나 이제 매수를 해봤는데 지금 계속 이제 떨어져서 어느 정도 저점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서 한번 이거를 공부 삼아서 좀 원금 회복하는 거를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꽤 오래 지금 보유를 하셨고 네. 지금 주가는 완전 반토막이 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이슈인 것 같아요. 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연말하고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뭐 기업적인 자체적인 큰 리스크는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현금성도 있고 부채가 많지 않으니까 신용이 오히려 여기서 좀 빠져나가면 괜찮을 것 같네요. 좀 저는 현재 관점에서는 뭐 손절의 의미는 없고요. 당연히 홀딩이고 비중을 늘려가는 단계는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늘리기보다는 지금의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은 하방성이 방향성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을 좁혀놨는데 조금 더 낙폭을 좀 키웠던 상황이고 저는 여기 흐름에서 좀 한번 투매가 나오고 난 뒤에 방향성을 좀 바꾸고 난 뒤에 오히려 가격적으로요. 올라오고 난 뒤에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6,000원대까지. 지금 어떤 접근성을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어차피 10,000원대에 있잖아요. 추후에 저는 반등이 한 8,000원대까지 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역시 그 상승은 테마성일 것 같아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적인 본사업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보톡스 쪽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벌에서 뭐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고 그 이슈가 돼서 작년에 이 상한가를 가면서 시세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보톡스 관련된 부분, 그쪽 관련된 부분 모멘텀의 테마성으로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더 늘리지 않고 그대로 조금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좀 가격이 회복된 한 6,100원 정도거든요. 듣고 계세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6,100원 정도 회복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늘리는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고 있고 뭐 가격이 싸졌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비중을 더 늘려야 되고 손절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투자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나의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그 투자의 과정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을 내가 준비하고 어떤 상황이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뭐 공포에 대한 분위기가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반영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는 앞으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손절하더라도 다시 사도 또 손실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손절이 아니라 가져가서 전략적으로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원금 회복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RF택의 비중 7%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현금이 있는 거예요. 자산 통으로 보고 자산의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관리를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절대 이 한 종목에서 내가 돈을 잃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손실에 대해서 두렵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부분의 종목의 손실률만 계산하니까 시장이 자꾸 어려워 보이고 내가 뭔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과정일 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남아있는 자산이나 다른 데 투입되어 있는 것도 그들도 움직이고 있고 얘랑 반대로 또 올라가고 있는 것도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챙겨놓고 그 이익을 복리로 어떻게 쌓아가느냐 그 투자를 하면은 원금 회복에 대한 이 종목 하나에 연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 종목도 역시 반등의 여지가 있어요. 그 6,000원대 올라오면은 다시 문의 주시고요. 현재 관점은 사지도 말고 조금 지켜보는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아난티 13,200원에 40%요. 네, 13,200원에 40%.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예, 매도했다가 재매수했어요. 아, 재매수하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난티는 요즘 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올라갔던 종목이죠, 네. 그죠? 뭐 리오프닝 관련한 테마도 있고 또 대북주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어차피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또 나오고 뭐 우리가 다시 또 네. 재탕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냥 우려먹듯이 그냥 사고를 우리듯이 계속 나올 얘기인데 아난티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전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남북 경협의 이슈가 맞으면서 기업성도 좋다라고 판단돼서 저는 홀딩 들고 가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비중을 확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이 많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쪽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압박감이 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샀던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샀던 가격에서 무조건 다시 사는 건 없지만 내가 사는 가격보다 분명히 위에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밑에 여지를 남겨둬야 되잖아요. 내가 더 살 수 있는 여지를. 내가 처음 샀던 가격보다 더 싸게 해서 내가 원래 샀던 가격대로 다시 낮추는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한번 이익을 주고 시장 또 뭐 그렇게 딱히 좋은 흐름은 없는데 얘만 잘 가는 것 같으니까 냈다 그냥 너한테 가자라고 하면서 툭 던져놨더니 안 가는 거예요. 멈춘 거죠. 그죠? 아닌가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심리적으로 네. 그렇게밖에 포지션이 안 나와요. 이 가격대에서는. 흐름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난티가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비중이 이렇게 가져가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성에 따른 네네. 조정이 있고 갑자기 또 이 남북이라는 거는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고요. 지금 실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비중 줄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절반 정도 줄여놓으면은 내가 여기서 일부 절반을 손해보는 거는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어버리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손실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중만 절반 줄여놓고요. 혹시나 또 내려온다면 늘릴 수 있는 구간이 한 11,000원대 초반, 중반 정도, 12,000원? 11,500원 정도 되네요. 이런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뭐 신규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거니까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는 트레이딩성이지만 위험한 트레이딩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니까 이런 자리는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11,500원.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좀 생각하고 계시고 처음에 사실 때도 이 가격 부분 아니었나요? 아, 11,100원에. 그러니까 더 좋은 가격이었는데 근데 높게 사서 지금 괜히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네. 비중만 줄이시고 내려왔다가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홀딩하시고 이익 구조는 조금 더 저는 위쪽 시세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00원대 위쪽으로 넘어갈 때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나요, 멘토님? 아니요, 내일이요. 내일이요, 네. 네, 내일 열리는데 내일 저녁 7시에 열리고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조금 크게 저는 시장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굳이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장은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거고 시간적인 부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할까. 하락장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 하락장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할까. 현금이 가지고 있든 현금이 없든 100%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나는 왜 현금 확보를 못했을까? 현금 확보한 사람들은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만약 그 자기 합리하고 본인 스스로 보는 거지 절대 남하고 비교하고 나를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지 남하고 비교 대상으로 해서 그들과 똑같이 가거나 좋은 쪽으로 가려고 자꾸 누굴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 제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 드릴 테니까요. 내일 저녁 7시에 와서 한번 같이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과 무관하게 또 시장을 또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투자법 내일 참석을 하셔서 김도 멘토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유튜브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아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PHC 2,300원에 10% 오늘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더 기다렸다가 해야 할까요? 신저가인데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지금 3,000원 부근에서부터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잠시만요. 차트가 안 열렸어요. 네, PHC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상당히 어렵네요. 그냥 차트만 봐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네. 이거는 그냥 작전주네요. 흐름상 재무적인 부분도 탄탄하지 않고 이익에 대한 부분도 크게 볼 수 없을 것 같고 워낙 가볍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반등을 준다라면 2,000원대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도 없고요. 반등을 기다리시고 이런 데 자산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늘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올라오면 그냥 저는 2,000원대 부분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까지 오기도 좀 애매하네요. 한 1,800원, 1,900원대 이 워낙 하락성이 깊은 이런 어떻게 보면 잡주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연속성이 한번 나타날 때 그때 빠르게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장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CJ ENM 149,000원에 15%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김멘토님 고견 듣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미디어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승자죠. 강자인데 이거 역시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데 요즘 워낙에 또 미디어주들의 탄력이 좋다 보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멘토님? 네, 지금 제가 차트가 꺼져가지고 보는데 그냥 종목 이름만 들어도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제시는 안 드리지만 기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반기나 그 이후에 내년 초까지도 CJ ENM 같은 주가 같은 경우 제가 손으로 그려본다라면 최근에 상반기 때 좀 오름세가 있었고 내려와서 그 자리대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우려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매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격이 더 싸면 쌀수록 유리하다. CJ ENM과 실적 같은 경우도 안전성을 조금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잡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콘서트, 공연, 그리고 가수 소속사, 엔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J ENM 같은 경우 현재 관점에서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시세적으로 제가 지금 화면에 안 열려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기간적으로 연말까지 조금 더 홀딩해 보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모나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테린 포장 5,430원에 15% 계속 하락이라서 추매는 안 되겠고 10월에 상패 시즌이 온다는데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네. 지금 상패를 걱정할 만한 종목인가요? 테린 포장이요? 예. 테린 포장은 상패를 걱정할 건 아니고 너무 이슈가 컸던 게 문제겠죠. 네. 일단 물류나 이런 쪽이 워낙 쿠팡도 있었고 이전에 워낙 큰 이슈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조정 기간적인 오르는 기간도 길었었고 당연히 그런 부분의 조정의 기간도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추가적인 부분에 조정세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일단은 저는 현재 손절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현재 가격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테린 포장 5,430원. 일단 손절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반등세를 기다리는 쪽으로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오나 보네요. 네, 다시 꺼졌어요. 예. 테린 포장은 지금 5,4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뭐 상패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상패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이 4,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 지금 최근에 낙폭이 있었던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지금은 손절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이슈가 돼서 올라왔던 그 가격대를 회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가격대를 회귀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낙폭 가대라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뭐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리스크가 확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반등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4,600원, 700원대까지는 홀딩 쪽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튜브 상담도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전화 연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삼성 93만 8천 원에 93만 8천 원의 비중은요? 2%예요. 2%요. 네네. 비중은 뭐 적으시네요. 굉장히. 전 다 그래요. 엄청 많이 갖고 있으신가 봐요. 종목 다이소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이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조금 고점에서 잡으셨네요. 어떤 이유로 이때는 들어가셨을까요? 와, 이게 고점이었나요? 그죠. 93만 8천 원이면 최근에는 그죠. 최근 대비해서. 그렇죠. 예. 산 거가 얼마가 되질 않았으니까. 그 매수하고 네.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매수를 하셨던 거예요? 10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 전에? 네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한 아니에요. 100만 원 찍고 이제 오르고, 매수하신 거죠? 예, 찍고 내려올 때 샀는데요. 네. 그래서 맛보기로 조금 사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가격이 알겠습니다. 떨어지면 더 살려고. 아, 근데 이제 이게 음. 어느 선에서 제가 매수를 또 좀 했으면 싶을지 그게 좀 걱정돼요. 요새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도 맞아요. 79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매수 타임인지 더 내려갈 것도 같은데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그거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요즘 뭐 네. 사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을 때는 100만 원을 찍고 뭐 살짝 조정 나오는 거겠지라고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이후로 지금 쭉 많이 밀리고 있고 요즘 바이오주들의 네. 흐름이 워낙에 안 좋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바닥이 네. 어디까지일지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긴 한데 멘토님은 어느 네. 정도로 보세요?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을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을 그죠? 것 같고요. 네. 뭐 일단은 뭐 바이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가장 현재 흐름에서 피해적인 느낌이 좀 가장 크거든요. 또 맞아요. 개인의 워낙 네. 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 좀 네. 압박용으로 가장 큰 카드를 열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가격도 좀 높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맞아요.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가격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성에 따라서. 근데 11월 좀 넘어가면 또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1월 달에서 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의 어떤 비중이 일단 크지 않고요. 일단 비중을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적게 들어가서 모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적게 들어가서 시장이 하락하고 좀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쭉 떨어지면은 기다려버리면 돼요. 기다려서 더 싼 가격에 내 단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다라면은 네. 시간은 걸리지만 이익은 확실해요.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려온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진짜 뭐 다이소든 뭐 천냥마트든 뭐 어쨌든 이렇게 길게 분산 투자해 놓은, 시장이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클 때는 분산 투자가 훨씬 더 좋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이게 내가 투자하는데 좋은 관점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지속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해보시고 그 결과가 나한테 이익을 가져주면은 그 복리로 계속 그 매매를 해나가면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좋은 관점 좀 계속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가격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간적인 문제예요. 가격보다도. 가격은 조금 더 하반까지 보고요. 70만 원대 초반대 내려와서 반등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번에 늘려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2% 같으면 하루에 한 주씩 사도 7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70만 원, 6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금방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라는 비중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아주 그냥 한 주씩 흐름에 맞춰서 한 주씩.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에서는. 그래서 저는 70만 원대 가격 아래쪽 한 60만 원 중반대까지 거기가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에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선 안에서
과거에 60만 원 중반대요. 올해 네.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박스권 네. 영역에서 큰 변동성의 박스권 안에서 가는 흐름이니까 그 가격대 왔었을 때만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지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떨어졌던 가격대 오히려 지금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수가보다 단가는 분명히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0만 원대 정도만 일단 기준을 두고 90만 원까지만 내가 목표치를 두고 이 대응을 준비해보자 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25,400원에 15%예요. 네, 25,400원에 15%. 최근에 매수를 네. 하셨나 봐요, 그죠? 아니요, 최근이 아니고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몇 달 됐어요. 아, 그죠. 몇 달 정도는 되셨을 것 같은데 매수하고 네, 지금 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요즘 뭐 반도체주들도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네. LG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지금 한 몇 달 보유하셨고 일단 매수하셨을 때는 어떤 이유로 담으셨을까요, 이 종목 시청자님? 아니, 이제 올라갔다가 가격이 좀 내려오길래 이게 좀 조정되는 줄 알고 또 회사도 괜찮고 네. 그래서 조금 올라갈 줄 알았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끝없이 내려오더니 뭐 올라간다고 그러더니 또 말만 그렇지 뭐 그때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는데 아, 그럼요. 맞아요. 바닥을 쳤어요 지금. 근데 언제까지 내려갈 건지 아. 반등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뭐 방금 상담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네. 절대 기업이 나빠져서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는 특히나 더 힘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저는 부정적인 건 없고요. 가격 메리트가 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매수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매수가가 높으니까 맞아요.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급하게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시간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좀 네. 알려주시면 그것대로 따라가려고요. 네, 제가 정말 많은 상담을 하는데 항상 저한테 많은 의문점을 남기는 게 뭔가 뭐 네. 결과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항상 가격을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얘기 드리는데 그 가격도 현재가도 아니고 항상 밑에를 얘기 드려요. 근데 그런 네. 게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유, 굳이 안 오는 건 그렇죠. 살 필요 없잖아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내가 준비하는 가격대를 제 시선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를 기다려주고 해야지만 현재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화면 보이시죠? 예, 매수가를 그어보면은 여기 위쪽이에요. 위쪽 상단이 25,000원대 같으면 저기 위에잖아요. 그렇죠? 꼭대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보통 여기서 사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데 어차피 올라가서 이 위쪽 가격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가격 변동, 시간적인 부분에서 가격 변동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건데 사는 거 일단 네. 떨어졌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게 현재가를 목표로 생각하면 내가 이 현재가보다 낮게 평단가를 맞추려면은 더 싸게 사야 네.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싸게 사야지만 네. 내가 더 유리하다. 무조건 싸면은 네. 나한테 유리하잖아요. 가격 조건이. 맞잖아요. 그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현재 관점 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으로 시장이 올랐던 게 작년 말에 우리 대형주 올라갈 때 그때 흐름에 강한 시세가 나왔거든요. 거기까지 다 돌아왔잖아요. 그럼 거기는 오르기 시작했던 구간이라 다시 또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서 가격적으로 맴돌 것 같아요. 행보성이나 반등 주고 또 다시 점진적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또 재료가 나오거나 시간은 분명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늘리지 마세요. 천천히 늘려도 되는데 역시 저는 가격 조건을 16,500원 하단으로 거기서 보고 역시 똑같이 천천히 아주 조금씩 늘려도 돼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분명히 내가 빨리 늘린다라고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비중을 늘려가는 거를 뭐 15% 샀다라고 해서 그거보다 더 많이 늘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서 2만 원 초반대, 2만 원 가격대 부근 여기로 내가 내 평단가를 주가의 흐름과 같이 천천히 맞춰간다 이런 생각으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예. 네. 그럼 16,500원까지는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떨어진다라고 예, 확정을 예, 지을 수가 예, 없는 예, 거잖아요. 예, 제 예, 기준에 예. 제가 10년 예. 넘게 주식을 해오면서 통계를 예, 봐왔었을 때 저도 예, 많은 예.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가의 흐름이라는 예, 게 예. 오르고 예. 내리면은 그 어느 예. 정도의 정점에서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16,500원 정도면은 아 내가 살 수 있는 좋은 매력이
질 수 있는, 내가 여기서 사면은 손해를 보지 않겠구나 하는 가격이 될 것 같아서 16,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잘 그 대응하시길 말씀을 듣고 바랍니다.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고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노스 첨단 소재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8,200원에 예, 비중은요? 38,200원 한 20% 가까이 됩니다. 네, 이거 최근에 담으셨어요? 예. 어떤 이유로 사셨을까요? 누가 좋다 그래가지고 누가 좋다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좋다고 했었는데 네. 그 기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좋다고 한 건 분명히 올라오기 전이었고요. 네. 일단은 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는 흐름인데 나쁘지 않아요. 저는 나쁘지 않고 조금 가격적인 조정은 있더라도 이후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는 일단은 지금 가격대는 시장성 때문인 것 같아요. 손실이 그래 없잖아요. 그죠? 가격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위쪽 올라왔다 조정세가 있는데 현재는 여기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네, 한번 보고 계시면은 위쪽에 이 올랐던 가격 위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서 가격이 맴돌 거라고 판단이 돼요.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뭐 바닥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밭바닥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 꼭대기도 우리가 꼭대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못 판다.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사고 팔자라는 의미에서 현재 구간에서 제가 무릎으로 생각되는 게 최근에 있었던 이 저가 구간인 것 같고요. 제가 한 36,000원대 정도 되는데 이 구간과 어깨 정도 구간 되는 박스 구간이 이 상단의 위쪽에 있는 한 42,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41,0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41,000원이요. 41,000원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에서 41,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이 그렇게 크다라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한 5, 6%, 6%대 정도의 시세가 나온다는 거는 만족스러운 시세일 것 같아요. 한 8%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41,000원 정도 잡으시고 가격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쨌든 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주가의 흐름에서 무릎 구간은 이 구간이니까 다시 반등이 있고 박스권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현재 이 구간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목표가만 인지하시고 41,000원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예, 좋은 말씀인데요. 한 가지 내가 궁금해서요. 네. 예. 혹시 계속 예를 들어서 계속 몇 달이고 한 아니요, 5, 6만 저는 원까지 올라갈 장기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그 이후에 나중에 다시 사도 돼요. 사놓고 들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현재 이 기업의 흐름에서는. 그래서 저는 41,000원에 올라오면은 시간 생각하지 말고 가격만 보고 매도하세요. 이해되셨죠? 네, 저는 가격만 생각할 거예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요. 인옥첨단 소재는 예. 41,000원대 가격만 생각하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제 생각에 한 5, 6만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른 상담을 위해서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 코코라 8,440원에 20%입니다. 네, 코프라 8,440원에 20%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멘토님. 네네.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뭐 좀 애매하네요. 이것도 가격대가 좀 높네요. 매수 단가가 조금 네. 높아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빠지니까 높은 게 아니라 진짜 높아요. 빠져서 이게 높은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가격대가 좀 높으니까 이거는 저는 그 시세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부분은 재료적인 측면은 있지만 역시 대응이라는 거는 조금 싸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에서는 지금 현재 저는 반등은 있는데 이 위쪽에 9,000원대 위를 돌파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등 줄 때 매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격대를 그렇게 안정적인 가격에 매수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흐름만 봐도 지금 차트 흐름 한번 보실까요? 보이세요? 예. 네, 전혀 싸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흐름상의 파동을 2차 상승에 대한 흐름을 여기서 만든 거예요. 여기는 그냥 조종의 흐름이고요. 행보성 흐름이고
이 앞에 있는 파란색 보이는 구간과 이 구간의 1차 상승과 2차 상승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그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반등 주고 시간적으로 이 추세 방향을 유지하는 조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기회는 줄 거예요. 지금은 시장성 때문에 빠진 거니까. 위로 올라오면은 매수가 위쪽에서 한 8,500원, 600원짜리 부근에서 매도하고요. 좀 기다렸다 싼 가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상승이 있었던 구간 한 6,000원대 초반이나 그 밑으로 좀 기다렸다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수가 이쪽에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저는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반등의 여지를 볼 거고 추가 매수는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매수가 가능할 만한 가격대까지 떨어졌을 때 얘기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 안 된다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전화 상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다시 체크를 해보죠. 내일 저녁 8시 맞나요? 7시입니다. 네. 시간이 바뀌어서 좀 그렇군요. 하겠는데 예. 내일 저녁 7시에 할 거니까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그 자세, 준비, 이런 시장 늘 있는 시장이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들의 공포 매물이 더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시장에 대한 어떤 지수적인 측면에 의지하기보다는 그 지수에 대한 예측을 누가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기보다도 어차피 제가 얘기했던 개별 장세입니다. 그 이후에 반등 또 개별 순환으로 올라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김도우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중에 튀어오른 게임주들인데요. 신장 모멘텀도 있지만 가상자산 관련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이 게임주의 투자 포인트 중에서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네오플레이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현재 1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9,2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빌도 최근에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2대 주주가 됐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 오늘로써 4거래일째 상승불 켜고 있고요. 5%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4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맥스 오늘 장에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도 11%의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자재 가격에 대한 관련주들이 강하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전력난을 겪으면서 공격적으로 석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 불균형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지 시간 4일 호주 뉴캐슬 발전용 석탄 가격은 톤당 240달러에 거래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가격은 3배 이상 오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주들 오늘 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현재는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됐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와 몽골레 탄광 지분을 갖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점이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어제 19%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장에서 추가 시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7%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GS 글로벌,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광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점이 오늘 장에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8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락하는 섹터들도 하나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코로나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 머크의 먹는 치료제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시세가 어제 상당히 좋았는데요. 어제 많이 오른 만큼 조정도 상당히 깊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의 상승을 되돌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7% 가까이 빠지면서 24,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만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4%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17,0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장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양시장 모두 전강 후 약의 장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3,000고지 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장중 고점 2,993선까지 급등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승 탄력 많이 둔화가 됐고요. 현재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93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 가까이 빠지면서 93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